네, 안녕하세요. 우리 원익홀딩스 주주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주식 황금 좋은 다니엘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요, 1월 7일이고요. 원익홀딩스 들고 와봤습니다. 자, 본장이 마감할 무렵에 영상을 좀 찍어보고 있는데, 자, 오늘 코스피가 또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면서 무려 4,611포인트. 까지 올라가주는 모습이 나왔고요. 코스닥 지수도 지금 1000포인트를 앞에 두고 있는데 우리 원익홀딩스만 이 신고가 갱신 이후에 조정받는 흐름이 이어지면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주분들이 지금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5만원 라운드 피겨 구간을 돌파하지 못하고 그대로 하락하는 추세가 나오는 거 아니냐. 그리고 더 불안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이 매도를 던져야 되는 구간인 건가? 이런 고민들이 많으실 건데요. 일단 결론부터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자, 어제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은요, 절대로 매도를 고민하실 구간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만 영상 시작부터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아니 매도하지 말라고 하는 건 무슨 소리냐, 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딱 3가지를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익홀딩스가 이 조정을 받고 있는 이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매도를 던지면 안 되는 구간인 건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주가 현재 부근에서 어떤 식으로 이 대응을 가져가야 되는 건지, 이 모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영상 그냥 뻔하디 뻔한 원익홀딩스 영상이구나 라고 생각하시지 말아주시고요. 제가 딱 오늘 20분만 여러분들의 시간을 할애받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20분 동안에 우리 원익홀딩스에 대해서 완벽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꼭 영상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 전에 딱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자, 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어떻게요? 자, 우리 원익홀딩스 매도 금지 같이 작성해 주시면서, 자 혼자서 고민하고 계시는 우리 원익홀딩스 주주분들께도 이 영상을 보시고 같이 대응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댓글로 우리 다 같이 힘내자, 파이팅 하자 라는 뜻의 댓글들도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항상 영상 초반부에 이 구독과 좋아요, 댓글을 강조드리는데요. 자, 왜 그러냐? 유튜브 정책상, 이 알고리즘상 구독과 좋아요, 댓글이 많이 달린 영상들이 다른 주주분들께 추천 영상으로 뜨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최근에 이렇게 개인분들이 우리 원익홀딩스 매수 진행해 주셨던 만큼, 자 이런 분들께도 우리 원익홀딩스 영상이 추천 영상으로 떠서 더 이상 이 투매 물량이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자 어떻게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매도 금지, 힘내자, 파이팅 이런 식으로 같이 응원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원익홀딩스를 매도하시면 안 되는 이유는, 자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우리가 원익홀딩스가 살아있는, 아직까지도 이 추세 자체를 돌려줄 수밖에 없는 이 재료들에 대해서, 이 상승 모멘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번 CES, 이 CES에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이번에 미디어데이에서, 자 현대차가 뭘 발표했죠? CES의 방향성을 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발표인데, 자 현대차가 스마트 팩토리를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자 엔비디아랑 이 현대차 회장 정의선, 그러니까 젠슨 왕이랑 이 전의선이 둘이 만나서 어떠한 이 회담도 오가고 있다라는 내용도 들립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이 현대차가 이번 CES에서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를 발표했다라고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 그런 아틀라스가 실제로 우리 울산 이 공장에도 투입이 될 것이다 라는 여론도 굉장히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죠. 그리고 2028년도까지요 모든 공장, 우리 현대차의 공장에 이 휴머노이드 로봇 완전 이 투입을 목표로 해서요 연간 3만 대씩 자 만든다, 생산한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현대차뿐만이 아니라 자 테슬라도요 이 피지컬 AI 옵티머스라는 내용을 공개를 하면서 실제로 이 공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모습까지도 공개가 됐습니다. 즉 현대차든 테슬라든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결국엔 뭘 의미하고 있냐면 이 스마트 팩토리를 완성시키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원익홀딩스가 어떠한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는요, 원익홀딩스는 자회사로요 뭐가 있죠? 원익 로보틱스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요, 우리 원익 로보틱스가 뭐라고 있죠? 자 글로벌 빅테크 기업 메타랑 이 원익 로보틱스의 알레그로 핸드 V5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드는데 자 뭐가 제일 어렵고 또한 제일 중요하냐면, 자 로봇이 이렇게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보게 되면 너무 못 그렸네요. 자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로봇이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그림을 못 그려서 죄송합니다만, 자 로봇을 이 구동하는 부품에는요 자 이 관절마다 액추에이터라는 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제가 근데 지금 액추에이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보다는 이런 액추에이터들이 존재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이런 액추에이터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로봇 팔과 이 로봇 손이 가장 어렵고, 또한 로봇을 만드는 기준에 있어서 이 기술들에 있어서 굉장히 어렵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술들을 개발하고 또 가지고 있는 우리 원익 로보틱스가 다시 한 번 더 이 수혜를 받으면서 누구요? 이 자회사, 이 지주사로 갖고 있는 이 지주사인 원익홀딩스가 이런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우리 제조업 기반 자회사인 원익 IPS, 자 그리고 원익 QNC,
자, 그리고 원익 P&E를 가지고 있어요. 자, 여기에다가 우리 원익 로보틱스의 이 스마트 팩토리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로봇 핸드에 대한 이 공정을 도입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생산 단가가 낮아질 거고요. 자, 경쟁력도 올라가면서 그러면 즉슨 마진율이, 영업이익이, 이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 원익홀딩스는요, 이번 CES의 수혜를 간접적으로든 혹은 직접적으로든 받으면서 강한 상승률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런 모멘텀이 아직도 살아있는 종목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또 한 가지, 우리 주주분들께서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이 있거나 혹은 뒤늦게 접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대주주 지분 매각, 이 대주주 지분 매각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거는 고점에 대한 시그널 아니냐, 고점이니까 이 오너 일가가 엑시트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세요. 자, 충분히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일단 원익홀딩스는요, 유통 비율이 5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익홀딩스의 이런 지분 매각을요, 단순히 엑시트했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제가 항상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 원익이 우리 원익홀딩스의 최대 주주입니다. 자, 근데 이 원익 위에 누가 있다? 호라이즌이 있어요. 자, 호라이즌은 우리 오너 일가가 이 원익홀딩스를, 이 원익그룹을 이 지배하는 최상단에 있는데, 자, 그렇게 되면은 이 호라이즌이 여기서 원익으로도 있고 여기서 원익홀딩스도 보유를 하고 있다 보니까, 자, 여기 있는 1.07%의 지분을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배 구조를 수직 계열화해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게끔 만든 구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밑에 우리 원익홀딩스의 자회사인 원익 P&E, IPS 등등 QNC 이렇게 있겠죠. 그리고 또 이런 지분들을 정리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자, 우리 원익홀딩스의 대기업이나 이런 글로벌 펀드가요, 의미 있는 지분 투자를 진행을 하고 싶어도요, 자, 이런 유통 비율이 적은 구조에서는 들어오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이런 CES 전에 대주주 지분 매각이 나왔다라는 건 단순히 엑시트 했다라는 게 아니라, 자, 이런 큰 손들의 지분 투자를 막기 위한 이 지분 확보에 대한 움직임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원익홀딩스 자회사 쪽으로 사모펀드에 이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내용도 확인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다음 질문이 또 생깁니다. 지분 투자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자, 그러면 CES에 대한 수혜도 받을 종목이면 왜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고 올라가지 못하고 있느냐, 이 부분일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진짜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릴 거니까, 자,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요. 자, 말씀드리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우리 원익홀딩스 매도 금지 힘내자, 자, 파이팅 다 같이 한 번씩 적어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원익홀딩스요,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면 일단 25년도에 들어서 2025년도 동안 10배거를 넘게 달성한 종목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미 엄청나게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이 개인들의 이 비싼 물량을요, 그대로 받아줄 이유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만 제가 이 원익홀딩스가 지금 고점입니다, 다 팔고 떠나세요, 이런 관점으로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다만 최근에 이런 대주주에 대한 지분 매각 이슈 대주주에 대한 지분 매각 이슈가 나오면서 개인들의 공포 심리가 커졌고요. 그래서 이 신고가 권역에서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자리라는 거죠. 그러면 무슨 뜻이냐? 이 자리는요, 이 개인분들이 겁먹고 올라갈 때 타셨던 분들, 이 미국안에서 들어오셨던 분들, 약수익권 혹은 손절권, 손실권, 본전권에 있는 물량들이 나오기가 딱 좋다라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CES 같은 큰 이벤트 전후로 해서 이 재료 소진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의도적으로 변동성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왜냐? 개인들의 이 투매 물량이 나오게 만들기 위해서죠. 그래서 지금은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나오고 있는 이런 변동성에 휘둘려서 매도를 외치기보다는 일단 우리 원익홀딩스 CES 수혜뿐만이 아니라 반도체의 캐펙스 확대 수혜까지 엮일 수 있는 이 여지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상방을 볼 만한 이런 충분한 소스들이 살아있습니다. 결국에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가져가면서 눌림목 구간이 생긴다라고 하면요, 조정을 길게 받았다라고 하면 물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일단은 정확한 이런 매수 타점을 다시 한 번 더 잘 잡아가면서 비중이 좀 적으셨던 분들은 좋은 가격대에서 다시 한 번 더 늘려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밑구간에서 내가 좀 평단가가 좋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포지션을 잘 구축할 수 있는 이 하나의 기회로서 다시 다가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여러분들께서 혼자 잘 잡으시면 제일 베스트고 제일 좋겠지만, 만약 이런 부분이 어렵다라고 하시면 이 황금선 단일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면서 제 관점을요 한 번씩 받아가시면 되겠죠. 그러면 많이 시청하시려면 필요한 건 당연히 이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영상에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댓글로 매도 금지 파이팅 힘내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댓글 한 번씩은 꼭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요 이런 좋은 재료들이 있다라는 걸 머리에 들어왔으니까 그 다음은 뭐다? 기술적인 부분도, 이 차트적인 부분도 한번 따져봐야겠죠. 자, 일단 우리 원익홀딩스 이 조정폭이 이어지고 있긴 한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구간을 뚫어야 된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가격대가 어디죠, 여러분들? 일단은 어제의 주가 43,000원에서 자 조금 더 내려온 감이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우리가 부딪힐 수 있을 만한 저항선은 어디겠습니까? 자, 여기겠죠. 그러면 44,000원 구간이 자, 이 구간까지는 얼마 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쉽게 다시 한 번 더 뚫려줄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 다음은 어딜까요? 46,000원 구간. 자, 이 구간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46,000원 구간의 이 저항선을 뚫고 다시 한 번 더 올라가 줘야지 원익홀딩스의 이 상승 여부, 이런 상승 추세가 지속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 자, 이 구간이 어떤 구간이죠? 자, 앞전에 자 46,000원 구간은 지지를 받고 있던 구간이기 때문에 자, 이 구간이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는 이 구간을 뚫을 만한 자, 이 매도 물량을 뚫을 만한 힘이 부족한 상황인 거는 맞긴 합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뚫어줄 만한 이 매수세가 나와준다라고 하면요,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상승 랠리가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거고, 그러면 지금부터는 중요한 건 이거겠죠. 바로 다시 뚫고 올라가느냐, 아니면 추가적인 조정이 조금 더 나오고 쉬어가느냐라는 건데, 일단은 개인적인 생각을 조금 더 붙여보자면, 자, 아마 기분 나빠하실 분들 있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게 제 성격이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는요, 이 조정 국면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일단 주가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기는 한데 마찬가지로 이 거래량도 줄고 있습니다. 자, 이건 뭘 의미하냐면 일단 매도세가 강한 하락은 아니에요. 매도세는 세지는 않은데 일단 매수세도 마찬가지로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원익홀딩스의 이런 전체적인 그림을 보게 되면 일단은 주가가 이렇게 내려가는 순간에도 그렇게 매도세가 강하진 않습니다. 그러면 이건 뭐냐면 일단 지금 들고 계시는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더 갈 것 같다라는 이런 생각들이요, 지배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매도 물량이 크게 나오지는 않는 흐름입니다. 물론 이런 단기적으로 매도 물량이 나오지 않는 건 자, 상방으로 향하길 원하는 우리들한테는 좋아요. 근데 또 하나 봐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주주분들의 이 심리적 지지선이 아직 깨지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제는 팔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는 구간까지는 본격적으로 오지는 않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심리가 흔들릴 수 있는 구간은 어디냐면 개인적으로 이 4만원 구간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왜냐면 자, 심리적으로 앞자리가 바뀌기 때문에요. 자, 만약에 이 4만원대가 깨지게 되면 분명히 이 심리가 흔들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강한 지지선으로 작용할 수 있는 구간이 어디냐라고 하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39,000원대가 강력한 지지선으로 보입니다. 이 39,000원, 4만원 구간이요, 우리 주봉성으로 보더라도요, 자, 어떤 구간이죠? 딱 이 5일선이 걸치려고 하는 5주선이 걸쳐주는 그 구간이고요. 그리고 이 4만원 구간이 살짝 이탈이 나오는 자리에서 이 39,000원, 4만원대가 강력한 지지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거기까지도 끌어내리기에는 조금 힘들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뚫리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는 게, 일단 매도세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자, 누르면 누를수록 어떻게 되죠? 매도 물량이 많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누르고 싶어도 잘 안 눌리는 흐름들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4만원 초반까지 내려가고 39,000원까지 내려가지 않는 이상 쉽게 내려오는 흐름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또 우리가 걱정되는 건 이 로봇 섹터의 흐름이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하락이 나오면 이 섹터의 힘이 약해질 수는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로봇주 전체의 반등이 언제 나와주냐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CES 아틀라스 공개 발표에 힘입어서 이 로봇주들이 다시 한 번 더 수급이 들어와 줄 걸 예상했는데, 오늘은 현대차가 좀 많이 갔죠. 아무래도 이 젠슨왕이 정의선이랑 자, 비밀의 해당을 갖는다라는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자율주행적 측면, 이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조금 강세인 것 같은데, 그렇다라고 해서 이 로봇과 자율주행을 또 따로 보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결국에 움직일 때는요, 자율주행도 가고 로봇도 같이 가줘야 됩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 자율주행과 로봇이 한 가지 테마로, 한 덩어리로 묶여서 시장 참여자들에게 인식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로봇주는 끝나지 않았다. 충분히 추가 수급이 들어올 여지가 강합니다. 이건 물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일단 로봇주가 한 번 더 꺾인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 매도 물량이 확 하고 나올 수 있고요. 오히려 그 타이밍이 우리 원익홀딩스 주주분들 혹은 이 신규 매수를 생각하고 계셨던 분들에게는 다시 한 번 더 이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우리가 이런 추가 조정이 옆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간인 건 맞습니다. 다만 자, 어제와 오늘의 흐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열어둘 수 있는 조정폭은 39,000원대까지. 자, 그리고 이 39,000원에서 지지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자, 거래량이 터졌던 봉들의 자, 꼬리 고점이고요. 그리고 자, 종가 근처이면서 그리고 강력한 이 장대양봉이 나와줬던 이 시가와 저가의 근처입니다. 그리고 자, 주봉상의 이 5주선 근처이다 라고, 이 모든 것들이, 이런 모든 근거가 다 겹치는 자리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지금은요, 이 추가 매수를 고려하신다면 지금 구간에서 뭐 무작정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우리가 4만원짜리를 지켜줄 수 있는지, 그리고 39,000원대에서 마찬가지로 이 구간에서 이탈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 강력한 지지 여부가 확인된다라고 하고 나서 그때는 접근하시는 게 더 낫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거기 찍고 무조건 반등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이건 제가 당연하죠 라고 못을 박아드리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되죠.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단기적으로 이렇게 하방 추세가 발생을 했다라고 보더라도요, 결국엔 중장기적으로 이 39,000원까지도 이 지지 여부에 따라서 상방 여부가 계속적으로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도 분명히 아직은 이 모멘텀이 살아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지금 이 구간에서 조정받고 변동성이 커졌다라고 해서요, 이 추세 자체, 상승 추세 자체가 죽은 거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강한 상승 뒤에는 반드시 한 번쯤은 쉬어가는 타이밍이 나오고요. 자, 이런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우상향 추세가 이어지는 게 일반적인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요, 이런 과정들 속에서 우리 개인분들이요, 급락 구간,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에서 실수를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 로봇 섹터 원익홀딩스 추세가 끝낸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현재 이 산업부 총괄 주관으로 해서 우리 원익 로보틱스가 선정이 되면서 정부가 이 과제를 주는 확정형 R&D 파이프라인이 됐죠. 그래서 이제는요, 테마로만 보고 있을 게 아니라 이 실행이 되면서 이 기관의 수급이 받기가 더 좋아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 코스닥 정책, 그리고 뭐 150조 규모의 국민성장 펀드까지도 출범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이 더 강한 이 수급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이 준비된 종목이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이런 우상향 추세로 가고 있는 이 우상향을 하려는 이런 그림들에 있어서 단기 고점들 속에서 나오는 변동성과 이런 숨고르기들은요, 가격적으로 뭐 20-30%까지도 충분히 나와줄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인 우리는요, 그런 기회들을 잘 잡아서 살려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발생하는 이 기회를요,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라거나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혹여나 현 구간에서 우리 원익홀딩스에 대한 이 대응이 어렵다라고 하면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주식 투자는 여러분들이 혼자 하시는 게 가장 맞고 또 깔끔해요. 하지만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이런 대응에 대해서 뭐 어렵다라고 하시면 도와드리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 사실 혼자 하시는 게 제일 편합니다. 어쨌든 지금 제가 타이밍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구독과 좋아요 다 눌러주시면서 영상만 시청 잘 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다만 이런 정확한 타이밍이 좀 궁금하고 내가 좀 부족한 것 같다 라고 하시면, 혹은 뭐 황금손 다니엘의 이런 관점적인 부분도 궁금하다 라고 하시면 화면 상단에 제 개인 번호 남겨드렸습니다. 010-9630-2563이고요. 이쪽으로 뭐라고요? 원익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도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010-9630-2563번으로 원익 보내주시게 되면 실시간 대응과 매수가, 매도가 바로 안내를 드릴 겁니다. 어떻게 해요? 실시간 이 단체 문자 통해서 우리 구독자분들, 주주분들께서 010-9630-2563으로 원익이라고 보내주시게 되면 우리 구독자님들이구나, 주주분들이구나 라고 확인한 다음에 단체 문자 통해서 매수가, 매도가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보내드리고 있냐면 예시를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기 잠깐 집중해주시면 화면 왼쪽에 핸드폰 화면이 하나 생겼죠. 이게 뭐냐면 이 구독자 여러분들께 이 단체 문자 보내드릴 때 제 업무용 핸드폰에도 마찬가지로 보내드리고 있고, 오늘은 그럼 원익홀딩스 이 타점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가져와 봤습니다. 보시게 되면 2025년 8월 27일 날 원익홀딩스 7,620원 부근에서 이렇게 매수 타점 안내를 드렸고요. 비중이랑 추후에 매도가까지도 안내를 드립니다. 오늘은 뒷부분에 이 후속주까지도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이 타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보내드리고 있다라고 예시만 빠르게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나서 매도 타점도 한번 안내를 더 드렸었죠. 그게 언제냐? 11월 14일입니다. 11월 14일 날 원익홀딩스 매도가 29,450원 부근에서 안내를 드렸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매수 타점 어디서 드렸죠? 보시게 되면 11월 19일 날 우리 원익홀딩스 23,000원 부근에서 다시 한번 더 매수 타점 안내를 드리고 여기까지 잘 끌고 올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타점과 이 황금손 다니엘의 관점이 좀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원익이라고 보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원익홀딩스 이런 타점이랑 말씀을 좀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 원익홀딩스만 들고 가는 것도 여러분들께 괜찮은 선택이 될 수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이 로봇주, 이 자율주행 관련주는 몇 개 들고 가는 거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후속주로 황금손 다니엘이 구독자 30만 기원 이벤트로 해서 30만 명 딱 달성되시면 종료할 겁니다. 그래서 이 후속주 들고 온 거, 이 자율주행 로봇 관련주 한번 말씀드려 볼 테니까, 이 다니엘의 관점, 매수가, 매도가 이런 타점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보시고 흘리셔도 되지만 이 후속주는 꼭 끝까지 보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냐면 바로 삼성전자 인수합병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재료는 뭐냐면 바로 인수합병입니다. 삼성전자가 이 M&A 팀까지 신설하면서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찾고 있어요. 이거는 이미 시작이 됐고요. 앞전에는 아시는 것처럼 레인보우 로보틱스 인수를 했습니다. 자, 근데 이거 왜 인수한지 아시나요? 자, 바로 삼성전자가 항상 주가가 올랐을 때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반도체 사이클이 왔을 때입니다. 하지만 이 사이클이 끝나게 되면 자, 어떻게 되죠? 우리 코로나 때도요. 삼성전자가 소위 말한 캐시카우가 있었다라고 하면요. 이렇게 10만 원까지 달려가는 와중에서 자, 이렇게 주가가 반토막이 나는 이런 그림이 나왔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입장에서도요.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찾고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의 주력이 아무래도 반도체다 보니까 이런 사이클이 끝나게 되면 삼성전자가 매출도 떨어지고 주가도 떨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방어를 하려면 앞으로 뭐가 필요하다? 미래 먹거리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결국에는 이 로봇 사업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를 했죠. 그리고 최근에 추진한 게 전장 사업까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최근 삼성전자가 주력하는 미래 먹거리는요. 자, 이 삼성전자 사장이 말하길 2026 CES 2026에서 못을 박았죠. 로봇과 자, 전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두 사업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이 기업이요. 바로 이번 종목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종목인지 제가 퀴즈 한번 내보겠습니다. 로봇 산업에도 필요하고 전장 사업에도 필요한 것 중에서 뭐가 있을까요? 정답은 바로 라이다입니다. 라이다가 뭐냐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알고 계시죠. 로봇과 자, 이 자동차에 있어서 사람의 눈의 역할을 하는 그런 부품이다 라는 정도로만 알고 계시는데 정확히는 어떤 거냐면 자, 거리 측정을 하고요. 물체를 3D화해서 위치와 형태를 파악하는 부품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로봇의 완제품을 만드는 회사이다 보니까 부품을 하나하나 자체 생산을 하질 않습니다. 다 납품을 받고요. 조립을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ADAS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자, 부품을 하나하나 다 생산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부품을 위탁을 해서 조립을 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자, 이미 그렇다 보니까 삼성전자에 납품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 로봇 산업과 전장 산업을 인수하면서 이 두 개의 기업을 인수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공통적으로 채워줄 수 있는 이 기업이요. 인수합병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종목 같은 경우엔 이미 삼성전자에 납품을 진행하고 있으며 삼성전자 출신의 사내이사가 재직 중에 있고요. 지분까지도 살펴보시면 자, 삼성전자가 3대 주주입니다. 근데 아시죠, 여러분들? 자,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도요. 지분 투자로 시작했지만 결국엔 대주주가 됐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삼성전자에 필요한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다 보니까 전장 사업에도 필요하고 자, 로봇 사업에도 필요한 이 기업이요. 추후에는 인수합병이 기대가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이 CES 2026에서 엔비디아 제스당 이 CEO 제스당이 전기차보다 자율주행이 미래 먹거리다 라는 발언을 하면서 최근에 또 시장 상황에서 자율주행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냄새를 맡은 이 외국인과 기관들의 이런 수급이요. 이번 인수합병 종목으로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전형적인 수급주들의 특징이에요. 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들이요. 근거 없이 들어오지는 않죠. 자, 과거에 우리가 이 수급들이 들어왔던 이 사례를 한번 보게 되면 우리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전자가 인수했다라는 이유만으로요. 얼마가 왔죠? 자, 바닥권 17,500원에서 53만 1,000원까지 갔습니다. 무려 25배. 엄청난 상승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요. 25배까지는 아니어도요. 자, 러프하게 한 10배 정도까지만이라도 노려보자라는 거. 만약에 그리고 인수합병이 늦어진다고 하더라도요. 이미 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눈독들이고 있는 미래 산업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이 삼성전자의 부족한 부분을 납품을 하면서 메꿔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가치 투자 관점에서요. 자,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미 기관과 이 외국인들이 이 돈 냄새를 맡고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요. 2026년에 큰 돈을 사시지 않아도요. 딱 여윳돈 한 300만 원만 예를 들어서 잡게 되면 10배 잡으면 얼마죠? 자, 3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꼭 한 번씩들 받아가셔서 꼭 포트에 구성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유받으실 수 있는 방법 설명드릴게요. 자, 화면 상단에 있는 번호 010-9630-2563 제 개인 번호입니다. 자, 이쪽으로 뭐라 보내주시면 되냐? 바로 인수입니다. 인수라고 보내주시게 되면 이 황금손 다니엘이 여러분들께 이 준비한 2026년 템베거 후보 인수합병 종목 바로 공유를 드리도록 할 거고요. 어쩌면 여러분들 인생에서 처음 혹은 26년도 처음으로 이 템베거를 달성할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보고 있으니까 자, 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관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여러분들이 보시고 나서 그렇구나 라고 흘려버리셔도 되지만 인수합병 종목까지 만큼은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원익홀딩스에 대한 타점이 궁금하다라고 하시면 원익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나는 이 두 가지가 다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원익과 인수를 같이 보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되는 건 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요. 우리 원익홀딩스를 응원하는 댓글, 뭐 매도 금지도 좋고요, 파이팅도 좋고 힘내자도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댓글 하나 작성해 주신 다음에, 자, 그리고 원익 혹은 인수, 아니면 원익과 인수 같이 보내주시면 010-9630-2563으로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거 확인한 다음에 아까 보여드렸던 이 단체 문자 통해서 안내를 드릴 겁니다. 지금 저점인 상황이니까 빨리 받아가실수록 더 좋겠죠.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해서 종료를 해볼 건데, 내일은 더 좋은 영상과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